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또래 탄덴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PDF 팀의 멘토를 맡고 있었던 중남미 학부 포르투갈어과 안정진입니다. 이번 또래 탄덴 진로 멘토링의 8주차 활동까지 마치고 이제 최종 보고회를 위해서 이 녹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멘토와 멘티 소개를 먼저 드릴 거고 당연히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저희가 8주차 동안 어떻게 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멘티와 이제 저희들 활동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멘토와 멘티 그리고 팀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PDF, 플래노지 퓨투로라는 미래 계획이라는 포르투갈어 이름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네, 멘토와 멘티가 저희는 4학년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멘토와 멘티의 미래를 고민하고 같이 계획을 만들어 보자 라는 뜻으로 PDF라고 지었고요. 저희 주제의 그런 타이틀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의미를 담고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뜻으로 파산두, 데세주, 퓨투로. 이제 데세주가 꿈이긴 한데 현재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꿈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었고 멘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정진이고요. 저희 멘티는 박세혁이라고 저희 포르투갈어과 4학년 친구입니다. 네, 두 번째로 활동 주제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멘티에게 질문을 하였을 때 멘티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 대한 불안정감,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불안정감과 내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 목표로서 나에 대한 성찰, 내가 어떤 과거를 가져왔었고,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삶에 맞춰서 가져야 진로를 찾아보는 것. 그래서 현재를 잘 살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삼박자가 고루 맞춰진 활동 목표를 하려고 이제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저희 PDF팀의 1주차부터 8주차까지의 활동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서는 계획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좀 많은 변수가 있었고, 이제 멘티의 컨디션 같은 것도 있었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좀 많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하였는지만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OT를 가지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루를 만나서 우리가 친하게 뭐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친하게 지내곤 있지만 둘이서 만날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둘이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멘티의 자존감을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읽고 느낀 점을 나누었고 4주차에서는 이제 저희가 멘티가 듣고 싶어 하던 이제 주 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의 그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그 설명회 강연을 같이 듣고 이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5주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내게 맞는 일을 하고 싶어 라는 책이 진로 관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서로 느낀 점을 나누어 보았고 6주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미래 계획을 세우기 위한 멘티의 상담 시간을 가졌고 7주차에서는 이제 마인드맵 나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림으로써 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8주차에서는 이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이력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의 계획을 세우는 걸로 진행하려 했는데,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제 멘티가 스케줄이 너무 바쁘고, 이제
멘토링 활동에 대해서도 엄청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페이스를 늦췄고 이제 멘티의 스케줄과 컨디션을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계획은 비록 세우지 못하였지만 이제 자기의 현실과 이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였고 이제 멘티가 이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활동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우선은 비대면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한 10에 10점 만점에 6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스케줄 같은 경우에 조정이 가능하고 멘티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만나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없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비대면인 만큼 약간의 그런 유대감이라던가 이제 만나서 해야 될 때 그 의무감에 대한 억압은 없지만 그 의무감이 없어서 조금 힘들었던 경향이 있는 참 애매모호한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 멘티라의 조화는 제가 왜 적어놨냐면 저랑 멘티는 이제 같은 학교에다가 같은 학과를 다니고 같은 학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사이가 좋습니다. 서로 성향은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 나이까지도 다르지만 저희는 굉장히 잘 협력하였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활동을 진행하였고요. 8주차 활동 실행력이라고 저희가 평가했던 거는 이제 계획과 이제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서는 초반에는 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만큼 잘 되었는데 후반에 돼서는 이제 조금 더 페이스가 늦어졌지 않냐.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원하던 스케줄까지는 다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멘티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이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 그래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만족도를 한 8 정도로 잡았고요. 다음에도 할 의향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좀 스케줄이 좀 여유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4학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스케줄이 많이 빡빡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멘티가 이제 유학을 또 갔다 오고 해서 성적하고 학점하고 또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스케줄이 많이 바빴는데 이제 조금 여유롭게 스케줄을 가진 또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멘티를 찾아서 만약에 하라 하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게 1기고 이래서 이제 멘토링 활동에 있어서 이제 좀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그 모범이 되었나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활동 소감에서 이제 멘티의 변화라고 하면은 우선은 조금 멘티가 자존감을 상승시켰던 것 같아요. 좀 예전에 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뭐 이거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 멘티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았어요. 왜냐면 좀 과제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좀 그것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진로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멘티로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생각,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미래를 꾸려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또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 생각의 변화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보다는 사실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을 성찰해보자면은, 비대면으로 인한 멘티와의 친교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만나서 진행을 하면 이루어질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거리상의 문제로 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아서, 좀 멘티와의 친교가 그래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랬었고, 이제 멘티가 사실은 좀 박람회 같은 걸 가고 싶었어요. 박람회라든지, 이제 좀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이제 거리상의 문제도 그렇고, 근데 좀 복합적인 이유로 이제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그리고 멘티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막 과제가 엄청 쌓여있고, 멘티가 맨날 밤을 새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컨디션도 안 좋았고,
이제 과제도 너무 많아서 저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까지 지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를 좀 많이 낮췄어요. 좀 속도감도 낮추고, 이 8주차에서 완벽하게 모든 거를 맞출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조금 더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진도의 속도를 좀 낮추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계획보다는 많이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멘티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멘티의 컨디션 조절을 잘 시켜줬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PDF팀 8주차까지 소개를 다 마쳤고요. 이번 진로 멘토링 활동은 좀 많은 변동 사항이 있었고, 좀 정치적은 아니고,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변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팀 같은 경우에서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였고, 이제 저희 팀보다 다른 팀이 너무 잘하셔서 너무 잘하셨고, 여러분들도 이제 최종 보고회를 보시면은 서로 칭찬해주고 그러는 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 어, 우선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왔고 이제 학기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기말고사도 그렇고 이 진로 멘토링 활동도 그렇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우리 진로 멘토링 멤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리가다, gente.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래 탄뎀 진로 멘토링에 참여하는 IT 하자팀의 멘토 이예림입니다. 지금부터 최종 보고회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멘토와 멘티의 관계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멘티는 둘 다 유럽 지역 통상학과에 재학 중이며 멘티가 저보다 한 학년 선배인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입니다. 처음에 진로 멘토링을 위해 진로 고민이 있는 멘티를 찾고 있던 중에 다른 선배들에게 혹시 주변에 진로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렇게 소개받게 된 사람이 지금의 멘티입니다. 이전에는 같은 과 선배로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못하였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팀명은 멘티가 IT 하자라고 의견을 내주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멘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진로 고민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멘티는 현재 3학년으로 조금씩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고 멘티는 이에 대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진로 멘토링의 목표를 어떤 직종에서 멘티가 일을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하나를 정하고 관련 직종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인지하고 멘토링이 끝나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멘토링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멘토와 멘티의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어색함을 없애고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멘티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멘티가 원하는 멘토링 활동도 알게 되어 계획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2주차 활동은 멘토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성을 찾아보기 위한 직업 선호도 검사와 IT 직무 역량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통하여 멘티의 적성과
멘티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3주차의 활동은 2주차 때 검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며 멘티는 IT 쪽과 적성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IT 계열에서 필요한 역량들과 현재 멘티에게 부족한 역량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주차의 활동은 멘티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욕심을 아직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심 분야 중 IT 계열에서 하드웨어 직업들을 찾아보고 멘티가 직장을 구할 때 중요시하는 것 위주로 조사 및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티가 연봉은 얼마 정도를 원하는지, 미래 전망은 어떠한지, 근무 환경이 어떤지 등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취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며 3학년인 멘티에게 도움이 된 활동이었습니다. 5주차 활동은 IT 계열 중에서 이전에는 하드웨어 직업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직업을 찾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전에는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였던 연봉에 대한 생각도 정리를 하였고, 이전에 직업 조사한 것들을 한 번에 비교해보며 멘티의 적성에 맞는 진로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6주차 활동은 영상을 보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개발자가 갖추어야 할 9가지 기술, 그리고 앱 개발자 유주원이라는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멘티가 원하는 진로에 관련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7주차 활동에는 원래 계획은 교수님과의 상담 계획을 잡아놓았으나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렸을 때 현재 상황 때문인지 거절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연락을 드렸으나 답장이 없으신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활동 전날까지 교수님을 섭외하지 못하여서 멘티가 먼저 컨설팅 때 조언을 받았던 앞으로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보는 것이 어떠하냐고 제안을 해 주어서 멘티의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졸업하기 직전까지 해야 할 것들을 찾아보고 계획을 세워보며 멘티는 자신이 앞으로 활동이 끝나더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 8주차의 활동은 수업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수업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 약점, 기회 요소들을 파악해보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 나가야 할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하기 전과 후 멘티 스스로가 달라진 점을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멘토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멘토링 활동 결과물 사진들입니다. 2주차 때 진행하였던 직업선호도 검사와 IT 직무 역량 검사 결과지, 그리고 만나서 활동했을 때의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주차 때 진행한 수업 분석 사진입니다. 다음은 진로 멘토링 활동을 하며 느낀 점입니다. 3학년 선배를 이제 막 1학년에서 벗어난 제가 멘토링을 해주다 보니 아직 취업이라는 것이 실감이 잘 나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멘토로서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잘한 실수 같은 것도 많았고 애초에 말해주었던 계획들과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많은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대부분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 또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쉬운 것은 멘티가 가장 원했던 활동인 교수님과의 상담을 다른 활동들로 대체하였던 것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실수를 할 때마다 멘티가 도와주고 계획이 틀어졌을 때도 멘티가 먼저 다른 활동을 제안해주는 등 이렇게 제가 부족한 부분을 멘티가 채워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고 활동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멘토링 활동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외국어대학교 또래탄뎀 진로 멘토 1기 이효섭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시험 기간 전에 여러 과제들로 바쁘신 와중에 마지막까지 진로 멘토링 활동들을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간 보고에 제 영상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이번 최종 보고에는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위해 최대한 거품을 빼고 핵심들만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팀 스케쳐의 최종 보고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 저희 팀의 멘토와 멘티 소개, 파트 2에서 1주차부터 8주차까지의 활동 목표와 내용, 파트 3에서 저희 팀이 이룬 활동 결과물, 그리고 파트 4에서 활동을 마무리하며 느낀 점입니다. 파트 1 멘토와 멘티 소개입니다. 멘토인 저는 PPT 화면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남자입니다. 한국어문화학부 16학번 현재 4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저번 학기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멘티인 친구는 PPT 화면 사진의 좌측에 있는 친구로서 지금 국제마케팅학과 19학번으로 재학 중인 친구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는 원래 19년도에 저희 학과 소속으로 입학하여 저와 선후배 관계로 알게 되었고 이번 학기에 전과를 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 소개는 이쯤으로 마무리하고 파트 2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1주차부터 8주차까지의 활동 목표와 활동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시간상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이전에 상세히 보고 드렸으니 주제와 목표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5주차에서 8주차까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주차입니다. 1주차에서는 안녕 나의 파트너라는 주제로 친밀감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하였고 앞으로의 진로 멘토링 중요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2주차에서는 생각의 전환 너는 누구니라는 주제로 진로에 대해 눈을 뜨고 자기 탐색을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주차입니다. 3주차부터 저희 팀은 한 주에 2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에 너는 누구니 자기 탐색 2, 3이라는 주제로 전주에 이어 좀 더 깊이 자기 탐색을 통해 멘티 본인을 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4주차에서는 너는 누구니 자기 탐색 4라는 주제로 마지막 자기 탐색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삶의 지혜라는 주제로 삶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제 중간 보고의 이후의 활동들입니다. 5주차부터는 직업을 찾아보자 라는 주제로 멘티의 직업을 발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5주차 첫 만남에서 폴란드 흥미 간편 테스트와 직업 선호도 애령을 하며 자신의 성격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알아보았고 이후 두 번째 만남에서는 프레디저 테스트, 51가지의 재능 키워드, 나의 재능으로 나만의 스토리 작성, 재능과 직업, 노후를 활용한 나의 능력 확인하기, 직업 가치관 탐색, 한국의 향후 10년간 직업 전망과 같은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멘티의 흥미와 재능 및 능력,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향후 10년간 직업 전망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내게 맞는 직업들과 비교 분석을 하여 멘티에게 맞는 직업의 전망이 어떤지 파악해 보았습니다. 6주차에서는 여러분들도 매우 공감하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모든 수업들에 과제가 너무 많고 당시 중간고사도 너무 뒤죽박죽으로 진행되어 멘토인 저에게 부담이 너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동안 한 주에 2번씩 만나며 매우 열정적으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너무 욕심을 내었는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으로 치달았었습니다. 이에 연구원 선생님과 멘티에게 양해를 구하고 중간고사 기간 힘들었던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잠시 회복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또한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재정비 시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6차에 이어 7주차에서는 계속 직업을 찾아보자라는 주제로 직업 탐색을 실시하였습니다. 7주차 첫 모임에서는 워크넷에 있는 직업 정보 찾기에 분류별, 지식별, 업무 수행 능력별, 기타 등등의 검색으로 멘티에게 맞는 직업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이때까지 발견한 멘티의 성격, 흥미, 재능 및 능력, 그리고 가치관과 관련된 직업과 직업의 정보 찾기에서 나온 직업들 가운데 멘티가 원하는 직업 탑5를 선정하여 출연에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2번째 모임에서는 선정된 5가지 직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활동지들을 적으며 탐색하였고 최종 직업 한두 가지를 선정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위한 대차대조표, 결정저울표 등의 활동들을 하며 선정하였습니다. 차인 8주차입니다. 8주차에서는 멘티가 선정한 최종 직업을 가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격 정보와 훈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찾아보고 기록한 뒤 최종적으로 멘티에게 중요한 목표들을 우선순위대로 세웠습니다. 이후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천 약속 선서를 적으며 다짐하는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룬 것들을 서로 자축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응원하며 저희 팀의 진로 멘토링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활동 결과물도 당연히 있겠죠? 이번에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통해 어떤 것들을 이루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세웠던 목표들을 가지고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 이렇게 5가지 목표들을 설정했었는데요. 여기서 중간보고회까지 위에 3가지 목표들인 진로에 대해 눈을 뜬다, 자기 탐색을 통해 나를 알아간다, 삶에 대해 깊이 고찰한다 목표는 이제 중간보고회 전에 다 이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 이후 아래 남은 2가지 목표들을 이루려고 했으나 직업을 찾고 어떤 특정 회사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자격증들을 목표로 계획한다는 것이 남은 시간상으로 거의 빠듯했고 2학년인 멘티가 이 멘토링에서 특정 회사까지 정하여 그에 맞는 자격 요건을 알아보고 장기 계획까지 세우는 것이 최선은 아닐 것 같아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멘티와 이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여러 논의를 거치고 저희는 다음과 같이 남은 목표들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6가지 목표들을 다시 정한 뒤에 이것을 이루도록 열심히 달렸고 끝으로는 이 목표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목표들을 이루며 실제로 저희 둘 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멘티의 변화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했던 진로에 대해서 눈을 떴다. 자신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알게 되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강점 및 장점과 약점 및 단점을 알았다. 자신의 재능과 탁월성을 알았다. 자신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쳤다. 자신의 취미를 정했다. 자신의 직업적 가치관을 깨달았다.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원하는 직업을 발견하였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대학 생활 가운데 이룰 목표들을 정했다. 대외 활동, 채용 공고, 취업 박람회 등을 보는 시야를 확보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정했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목표들을 앞서 6가지 목표들을 이루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진로 멘토링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들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파트, 활동을 마무리하며입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저희 또래 탄뎀 진로 멘토링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진로 컨설팅이나 진로 멘토링은 연구원 선생님께서 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정확하며 효과적일 텐데 왜 굳이 졸업자도 아닌 석사 박사 과정의 선배도 아닌 같은 학부생에 불과한 또래에게 이러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일까? 여러 답변이 나올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의미는 멘토 학생과 멘티 학생 모두 함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멘토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멘토링을 받는 멘티만 성장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저희 멘토들도 모두 성장했다는 것을요. 멘토링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코로나19로 악화된 상황과 변화된 상황들 가운데 더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 너무 기쁩니다. 그동안 부족한 멘토를 따라와준 제 멘티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친구가 달려갈 그 길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앞으로는 자신의 한계를 미리 정하지 말고 멋있게 달려가기를 응원합니다. 네, 멘토 멘티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스케쳐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결국 끝까지 얼굴을 뵙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겠죠? 길고도 짧은 여정이었던 2020년도 1학기 또래 탄뎀 진로 멘토링 최종 발표회 어른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차은지입니다. 보고회 목차는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서로 멘토와 멘티 소개, 그 다음에 주차별 진행된 활동 목표, 8주의 대장정 공개, 마지막으로 성찰,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와 멘티의 학과, 이름이 궁금해 라는 순서입니다. 우선 저희 어른들은 8주간의 모든 활동을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멘토인 저는 경영학부 경영전공 차은지이고요. 오른쪽 멘티의 프로필을 보시면 멘티는 경영학부 경영전공 김지원 학생입니다. 실제로 이 사진들은 저희 카카오톡 프로필의 사진들입니다. 팀 이름은 왜 어른들이야? 네, 저희 어른들 중간 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 두 단어의 비슷한 발음을 이용한 노래인 악동 뮤지션 분들의 노래 어른들이라는 노래에서 착안한 팀명입니다. 속뜻은 꿈과 희망을 품고 살던 소년 소녀들이 어른이 되어갈수록 희망을 잃고 삶에 지쳐가는 모습 대신 내일은 새로운 해가 뜬다는 희망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팀명입니다. 주차별 진행된 활동 목표를 보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먼저 1주차에서는 단순한 멘토와 멘티의 만남이 아닌 친근한 친구 사이인 멘토링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멘토 그리고 멘티의 두근두근 첫 만남이라는 제목을 달고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2주차에서는 수치화된 결과들을 보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아 찾기 시간을 가져봤고요. 3주차에서는
2주차에 진행했던 활동을 기반으로 직업에 대한 분석을 이어나가기 위해 2주차의 심화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직업에 대한 전망과 대한민국의 전망을 알아보면서 멘티에게 현실감을 조성하기 위해 4주차 직업에 대한 이해도 활동을 했습니다. 5주차 활동에서는 희망하는 직업을 포기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멘티와 함께 전망 높은 직업에 대한 채용 알아보기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6주차에서는 직업 동영상 관람을 통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현실감 부여하기 위해 직업 탐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채용 정보를 정리함으로써 멘티에게 필요한 것을 자극시켜주기 위해 7주차 채용 정보 분석 시간을 가져봤고, 마지막으로 8주차에서는 다시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서로 피드백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 다시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8주차까지의 활동을 아주 차차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 두근두근 첫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진 1주차 활동에서는 서로 어색하게 첫 인사를 나누고 근황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길게 텀을 두고 있다가 얼굴 한 번 못 보고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처음이라서 더 어색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멘티에게 요즘 고민거리를 물어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혹시나 바뀔 수 있는 그런 기대되는 점과 또 특별히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첫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2주차에서는 직업 심리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를 서로 공유하며 확인했습니다. 멘티의 검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에 나온 직업들을 간추려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멘티의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지 이 일부분을 따온 것인데요. 아래편에 멘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신뢰 활동, 직업 안정, 몸과 마음의 여유였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가치는 영향력 발휘, 인정, 변화 지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추천 직업이나 유사 추천 직업들을 나와 있는 직업들을 정리해서 멘티에게 보여주고 너가 자신과 맞지 않을 것 같은 직업을 추려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멘티가 조직적이고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일을 좋아하고 창의적이며 변화를 추구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검사 결과지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추천된 직업들을 간추려서 멘티와 함께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3주차에서는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분석하는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출연했던 직업들 중 소풍관리원이 생각보다 위험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멘티는 자연스럽게 직업을 고려할 때 위험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멘티가 직접 문서화하는 작업을 거친 문서들인데요. 여기서 일부분을 이렇게 따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겹쳐서 보여드리느라 조금 안 보이는데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4주차에서는 멘티가 직접 이해도를 쌓을 수 있도록 간추려진 직업들에 대해 알아보고 전망에 대해 알아본 것을 서로 공유하며 알려주고 덧붙여서 대한민국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은 멘티가 직접 정리한
직업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5주차에서는 만약 멘티가 현재 추려진 직업들 말고 다른 직업들을 흠색해야 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세워서 채용 사이트를 통해 어떤 채용 정보가 현재 올라와 있는지, 인기가 어떤 것들이 많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 멘티는 잡코리아, 저는 사람인 사이트를 이용해서 서로 채용 정보를 분석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잡코리아 멘티가 준비해온 한국 직업 전망들이고요. 이것들은 제가 사람인 사이트에서 알아온 한국 직업 전망들입니다. 6주차에서는 직업 탐구하는 시간으로 4주차 활동을 연장시켜서 추려진 직업들과 관련한 동영상을 찾아서 시청한 후 느낀 점이나 새로 알아낸 정보들에 대해 정리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5개의 동영상을 시청했었고, 멘티는 어떤 것이 자신에게 잘 맞고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7주차에서는 추려진 직업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채용 정보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티는 이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향과 맞는 회사 채용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8주차 활동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7주차까지의 활동을 다시 얘기해보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웠는지,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활동과 가장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활동들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피드백을 할 수도 있었고,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의 나, 현재의 나, 10년 후의 나를 나눠 간편하게 보는 잡지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잡지를 만들면서 멘티가 스스로 어떻게 변화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가 잡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잡지이고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서로 다른 답변을 볼 수 있어요. 왼쪽은 지원학생 멘티가 대답한 거고 오른쪽은 멘토인 제가 대답한 것입니다. 8주차의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부족했는지, 느낀 점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멘티와 직접 얼굴을 보면서 활동했으면 조금 더 활동성 있고 자세하게 활동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았고요. 다음, 멘티가 좀 더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지원했어야 하는데 하는 또 다른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멘티가 자신의 진로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어서 너무 뿌듯했고, 멘티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성장해 나갈 것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멘토, 멘티의 관계가 아닌 친구 사이의 관계도 조금 더 돈독해진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래 탄뎀 진로 멘토링 최종 보고회 어른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멘토링 제스트팀의 멘토 최희주입니다. 최종 보고 발표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제스트팀의 멘토와 멘티는 베트남어과를 전공하고 있는 친구 사이입니다. 멘티는 현재 베트남어과 2학년에 재학 중이고 1년 휴학 후 전공과 관련된 진로 설정과 인생 목표, 그리고 계획 부족으로 고민을 가지고 있어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최종 목표는 멘티의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1주차에는 멘티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을 이야기하며 멘티의 상황과 감정을 파악했습니다. 2주차에는 직업 선호도 검사를 통해
멘티의 흥미, 적성, 성향, 그리고 생활 경험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진로 방향을 세우는 데 밑거름을 마련했습니다. 3주차에는 직업 가치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주차 그리고 3주차 검사 결과와 활동을 통해 관심 직업을 2가지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4주차에는 멘티의 관심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 후 뚜렷한 진로를 설정했습니다. 5주차에는 희망 직업의 직무, 전망, 임금, 그리고 직업 만족도 등 다양한 정보를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꿈과 관련된 도서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통해 멘티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6주차에는 멘티가 직접 멘토가 사는 곳으로 찾아와 처음으로 대면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장기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진로 로드맵과 대학 생활에서 학년별로 수행할 수 있는 경력 개발 계획표를 작성했습니다. 7주차에는 6주 동안 열심히 달려온 멘티를 위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해외 취업 관련 책들을 읽고 진로 관련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해외 취업을 경험한 작가의 책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을 얻고 담당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여 인생 계획과 목표를 수행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활동이었던 8주차에는 활동 전체 내용들을 되짚어보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꿈을 이루었다는 가정하에 멘티의 하루를 그려봄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한 자극을 얻었습니다. 멘티는 직업 선호도 검사와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고, 희망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로 로드맵과 경력 개발 계획표 짜기 활동을 통해 멘티의 고민이었던 남은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뒤 멘티의 하루를 직접 그려봄으로써 진로를 구체화시키고 꿈을 이루기 위한 긍정적인 자극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 멘티는 자신의 흥미, 적성을 파악했고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한 이유로 느꼈던 걱정 대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희망 직업을 설정함으로써 진로를 구체화시켰고 대학생활 계획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해준 멘티에게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희는 지난 8주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과정에서 더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인생의 한 부분에 개입하여 도움을 준다는 것에 많은 부담감을 느꼈지만 그만큼 뿌듯함과 성취감은 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멘티가 그려갈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지 멘토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매우 궁금합니다. 멘토링 활동은 끝이 났지만 앞으로도 서로 이야기하고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스트의 멘토 최희주였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렷한 진로 멘토링 최종 발표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링고 바스켓팀의 일본어 창의융합학부 4학년 채린입니다. 먼저 멘토와 멘티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잘 따다 담은 사과처럼 싱그럽고 뿌듯한 멘토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과 바구니라는 뜻의 링고 바스켓이 팀명이고요. 저와 함께 멘티 한 명이 있는데요. 이 멘티는 교환유학 준비와 더불어서 흥미있는 진로를 찾고 싶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어 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일단은 이제 군을 갔다 올 계획이고 군 제대 후에 교환유학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계획은 다음과 같은데요. 1주차부터 8주차까지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저희가 중간 모국의 활동 이후로는 특별히 또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로 하나가 더 늘었어요.
원래는 교환 유학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적인 한계도 있었고요. 그리고 멘티가 또 한 가지 목표로 더 추가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자기한테 흥미있는 그런 진로를 찾고 싶다. 요게 또 하나의 고민으로서 추가가 되어서 5, 6주차는 그대로 약간 유학에 가깝게 진행이 됐고요. 7, 8주차는 좀 더 자기한테 맞는 흥미 있는 진로를 찾는 그쪽으로 초점을 둬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주차별 활동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5주차는 IF 활동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IF는 만약 뭐뭐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그 지난주에 스왓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스왓에 대한 이런 검사를 했기 때문에 스왓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에도 나와 있지만 스왓으로 분석한 위협들에 대해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 꿈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하는 MBTI나 홀랜드 검사 이런 걸 받아본 적은 있는지, 자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요거를 좀 파악을 해야 제가 진로와 관련된 부분의 멘토링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IF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F 활동 자체는 제가 좀 생각을 해낸 건데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안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 실제적인 부분, 그리고 해결 방법적인 부분에서 총 3번 다른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IF 상황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활동 결과로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멘티가 앞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뒤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걸 생각해 볼 때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좀 힘들겠네요, 이거는 안 되면 큰일 나겠네요 라고 생각이 바뀌는 일이 자주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말들을 들어본 결과 멘티 스스로도 자기 생각 안에서 향후의 계획이나 포지션이 명확히 잡혀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그냥 계획을 생각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계획 세우기와 일 시작하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서 3권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도서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추천해 줬는데요. 노마드 인재 시스템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진로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안내했고요. 그리고 다음 멘토링까지 다음 주 활동에 이용할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고 올 것을 안내했습니다. 6주차입니다. 일본 유학 경험자들의 경험자 영상을 시청하고 계획에 미처 살펴보는 활동이었는데요. 일본 유학 경험자를 원래는 실제로 만나려고 했어요. 자기가 가보려고 했던 그런 대학에 실제로 먼저 다녀온 사람과 주선을 시켜줄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유학이랑 관련된 부분은 학교에서도 올 스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또 학생들도 학교에 없잖아요. 부산에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이고 또 실제로 만나려고 해도 멘티와 멘토와 그 사람까지 셋이서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위험 부담이 좀 있었죠. 이런 활동은 어렵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전까지도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카톡이나 이런 걸로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정도는 계속 했었기 때문에 단순 질의응답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본 유학 경험자들의 경험담 영상이 담긴 유튜브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점, 실질적으로 또 고려를 해야 할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특히 저희가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은 유학에 쓸 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돈은 유학에 굉장히 중요한데 멘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다 주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라고 대답을 들었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많이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그럼 이제 주에는 몇 시간 일하는 셈이고 월 얼마를 벌고 이 중에서 얼마 정도는 저축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 1년을 모으면 대략 얼마 정도가 될 것이고 유학을 가기 전까지 얼마 정도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런 좀 구체적인 계획표를 짠 거죠.
네, 그래서 6주차에는 필요 예산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결과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리고 6주차에는 진로 컨설팅이 진행이 됐었죠. 저희도 진로 컨설팅을 받았는데 진로 컨설팅 당시에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멘티가 좀 적극성이 부족하다. 이때까지는 멘토가 좀 많이 이끄는 식으로 활동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점점 멘토링 활동이 끝나가고 있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좀 더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능동적인 활동을 해야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특히 뭐 유학이든 아니면 진로에 대한 계획이든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잖아요. 아직 멘티가 2학년인 것도 있고요. 저처럼 뭐 4학년이었다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계획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좋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기 목표를 세우자. 이런 코칭을 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멘티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단기적인 계획도 세우려면 지금 신검 문제가 가장 컸어요. 군대를 가야 하는데 이 신검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검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당연히 군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럼 2학기도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아직은 애매해서 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 힘들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MBTI 간이검사 안내 및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사실 원래는 제가 앞에서 추천했던 것과 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좀 더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어야 했는데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뢰도는 좀 떨어지지만 인터넷에서 수행할 수 있는 MBTI 간이검사를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ISFP형인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ISFP형에 대해서 좀 진로적인 부분을 조사해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7주차 MBTI 유형을 바탕으로 진로 특성과 적합한 직업군 생각해보기 시간이었는데요. 말씀드렸듯 ISFP형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그 PPT고요. 일을 할 때 가지는 장점, 약점, 직업을 선택할 때 원하는 가치들, 또 ISFP를 위한 유명 직업군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멘티에게 알려주게 됐어요. 그런데 좀 다 보고 왔는데 약점이 특히 맞는 것 같지만 또 막상 크게 도움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 부분에서 뭐 맞는 이야기인 것 같다, 공감은 된다 라고 되었지만 어릴 때 생각했던 직업군들도 사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서 끝이지 않았겠죠. 분명히 뭔가 다른 포기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끝난 게 된 거였을 테니까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포기했는지 아쉽진 않은지 뭐 이런 걸 좀 얘기했고요. 뭐 결국 뭐 이 7주차 활동도 엄청 큰 수확이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워크넷을 추천하게 됐어요. 저희 멘토링 그 진로 멘토 양성 프로그램에서도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이런 다양한 검사, 다양한 사이트 활용하면은 멘티에게 도움을 줄 만한 진로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활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멘티가 다음 시간까지 워크넷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진로 검사를 받아보겠다라고 하고 7주차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7주차 활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본 것은 멘티가 흥미있는 일을 찾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노력을 하느냐, 변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뭐 그만큼의 미라클한 변화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사실 좀 많았어요, 이 7주차에. 7주차 활동을 처음에는 하면서 그래도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MBTI의 도움도 받았고 뭐 이야기해볼 만한 거리도 가져왔고 하지만 7주차 활동을 마무리했음에도 7주차 활동 이전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됐고요. 또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는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는데 몇 주째 계속 받지 못한 채로 멘토링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마지막 주 8주차가 되었는데요.
8주차에는 워크넷에서 진로 관련 검사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눈 뒤 멘토링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화면은 실제로 멘티가 검사를 한 결과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직접적인 직업 정보가 나와 있어요. 어떤 직업 정말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멘티는 거의 안 맞는 것 같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자기한테 흥미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서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가치관 검사, 선호도 검사를 받은 결과로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흥미있는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이때도 많이 했고요. 경험 속에서 한번 자기가 남들보다 소질이 있었던 거, 할 때 재밌었던 건 뭐였는지 떠올려 봐라 라고 해서 이 부분도 좀 길게 대화를 했지만 멘티가 말하는 것들을 이제 상세히 이렇게 들어보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 일이기 때문에 좋았던 것, 나랑 진짜 맞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 나랑 일하는 사람들이 재밌게만 해준다면 그 일은 나랑 만든 일처럼 느껴지고 또 내가 그때 관심을 갖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이었다면 나 이거 좋아 해가지고 계속 공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었지 진짜 딱 그 일이었기 때문에 나랑 잘 맞는 것 같았다. 이 학문이었기 때문에 내가 공부했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혹시 진심으로 가치를 둔 일이나 나와 잘 맞는 일은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멘티가 대답을 했더라고요. 아직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8주차의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 좀 좋지만은 않은 결론일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라는 결론이 8주를 돌고 돌아서 나온 셈이죠. 그래서 컨설팅 때 이야기도 그렇고 멘토링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것도 그렇고 또 저번에 구매했던 책에서도 그랬지만 하면서 멘토링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좀 멘토랑 멘티의 관계에서 멘토가 이끄는 부분이 많았고 멘티가 뭔가를 안 해온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나무라거나 질책하거나 깔끔한 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주차에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책들 요 책인데요. 요 책들은 여러분께도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이게 정말 이 내 인생 과학이라는 제목만큼이나 팩트로 가슴을 후드려 패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늘 해야지 하면서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동기를 제공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좀 인용을 해가지고 멘티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사람이 지금이 불만족스럽다고 말로는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바뀌지 않는 것은 사실 살만하니까 그런 것이다. 버틸만 하니까, 지낼만 하니까 그런 것이다. 즉 절박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진짜 이걸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안 하고 있었을까? 진심으로 그러고 있었을까? 제가 그래서 그런 말까지 했어요. 맨날 건강 챙겨야지 생각하면서도 영양제비 먹는 거 맨날 깜빡하고 규칙적인 운동 제대로 못하고 새끼 챙겨 먹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매일매일 꼬박꼬박 영양제 하나씩 안 챙겨 드시면 당신은 일주일 후에 죽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영양제 먹는 걸 깜빡하겠느냐는 거죠. 이 정도의 마음으로 찾지 않으면 찾고 싶다고 백날 말해봤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면서 실질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좀 세게 했고요. 그래서 멘티가 좀 약간 마지막에 멘토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인지 좀 기가 죽은 것 같기도 해서 많이 미안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8주차에는 멘토링 활동에 대한 소감도 나눠봤고 또 정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활동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과연 멘토링 목표에 도달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원래 계획했던 목표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목표 달성이라는 형태로 제대로 딱 결과물이 도출되지 못한 점은 사실 아쉽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오히려 완벽히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이었다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8주라는 시간 동안 미라클하게 바뀔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겠죠. 저와 멘티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오히려 좀 더 어정쩡한 결말이었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이후에도 내가 멘토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구나. 나의 몫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것이 목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멘티가 만족했다면 괜찮은 멘토링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멘티는 이제 저랑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줘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도 힘이 되었네요. 활동을 끝내며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멘티는 전남에 살고 저는 부산에 살다 보니까 모든 일정을 좀 비대면으로 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 있었어요. 물론 만나려고 한다면 만날 수야 있었겠지만 코로나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그렇게 오자 가자 하는 게 좀 부담이 됐고요. 대신 다른 방식의 멘토링, 저희는 카톡을 많이 썼는데 카톡 외에도 줌이라거나 통화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반성을 해봤는데 사실 좀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색하고 서먹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약했던 것 같고, 저희는 아무래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만난 사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좀 격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진로 목표를 잡았을 때부터 멘티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았다면 8주간의 계획을 세우는데 또 실제 활동을 하는데 좀 더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멘티가 유학 쪽으로 잡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그쪽으로 잡았는데 알고 보면은 진로에 대한 문제가 더 시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더 사전에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면, 혹은 제가 좀 더 멘티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다면 이런 진로 목표를 잡았을 때의 불안전함이 해소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멘티와 저는 좀 대화를 잘 하는 편이라고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 물론 멘토링에 필요한 만큼, 멘토링에 지장이 안 갈 만큼은 대화를 했지만 정말 마음속 깊숙이 있는 대화까지 잘 할 수 있었느냐? 요거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제가 멘티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대면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일상적으로 사실 할 얘기가 딱히 없어요. 시도는 몇 번 해봤는데 사실 하루 일과가 비슷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요새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과제 얘기, 강의 얘기, 시험 얘기 이런 것만 반복하다 보니까 평소에 얘기를 하는 그런 폭이 좀 넓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과제는 멘토링 최종 마무리를 위해서 멘토링 에세이 그리고 강점평가 계속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쓸 것이고요. 또 멘토링 이후로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군 문제, 지금 제일 큰 문제죠. 멘티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흥미있는 일과 자신에게 맞는 일을 계속해서 멘토링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발표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마지막으로 멘토링 활동 소감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멘토링을 통해서 멘토링이 아니었다면 못해볼 만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멘티랑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저 역시 힘을 얻어가는 부분이 많았고, 또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힘들 만한 부분들을 진로 컨설팅을 통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멘티에 대해서 저만큼이나 잘 알고 계신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또 저도 그런 선생님께 이러이러한 부분이 힘든데 어떡할까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그런 지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고 진행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멘티도 한마디를 했는데 멘토링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너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끝내 하고 싶은 일을 정확히 찾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멘토가 꾸준히 멘토링 내내 자기를 위해서 흥미랑 관련된 진로를 찾아주려고 했던 점이 계속 좋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인사를 하게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링고 바스켓의 멘토링이 어떻게 보여지셨는지는 저희가 다 알 수 없는데 이렇게 강점평가, 동료평가를 할 만한 기회가 생겨서 저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과 많은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